책과 마음이 만나는 시간. 여기는 책수다 라디오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저 영어를 너무 잘하고 싶어요. 너무 느닷없죠? 그런데 이렇게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저 말고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엄청 많으신 거 저 잘 알거든요. 맞죠? 사실 제가 어느새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나이도 어느덧 먹을 만큼 먹으면서 여러 가지로 알게 모르게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지내는 게 꽤 많아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어인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외국어 학습과 관련된 것이랍니다. 저랑 이 책 함께 살펴보시면서 어디선가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외국어 학습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되살려보면 어떨까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구등급 꼴찌 1년 만에 통역사 된 비법. 제목부터 확 끌리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영어라는 걸 접하고 정규 과정을 거쳐서 공부해온 세월만 해도 10여 년이 훌쩍 넘잖아요. 그런데도 늘 그 자리고요. 외국인만 보면 눈 피하고 어디서 영어가 들리면 심장이 막 쪼그라들고. 그런데 9등급 꼴찌가, 다시 말해 특별한 우등생도 아니고 언어 천재도 아닌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1년 만에 통역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인 방법이라니까. 그 영어를 그냥 좀 잘하게 된 것도 아니고 글쎄 쉽게 범접하기 어려운 통역사라고 하니 이 내용을 안 들여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학창 시절 저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 같았습니다. 성적은 늘 하위권이었고 그것이 곧 저의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공부해야 성적이 오르는지 몰랐습니다. 친구들을 따라 도서관에 가서 시험 공부를 해도 성적은 늘 제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제가 불과 10년 뒤 글로벌 비즈니스맨이 되어 화려한 연회장에서 외국인들과 파티를 즐기고 영어로 소통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과도 교류할 수 있고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자신감 있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내 의사를, 내 감정을 영어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된 순간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좁은 공간, 한정된 기회에 갇혀있던 제 삶은 세계라는 커다란 세상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책의 저자는 10대 시절 공부는 거의 포기하고 지냈고 다니던 고등학교도 자퇴한 후에 갑자기 영어가 너무 하고 싶어서 무작정 뉴질랜드로 날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도 랭귀지 스쿨은 중간에 그만두었다네요. 진짜 통하는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듣고 말하기 실전 방법을 시작했는데 정말 귀와 입이 트이는 효과를 직접 체험하게 된 거죠. 그 후로 6개월 만에 영어를 구사하고 1년 만에 통역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하게 되면서 지금은 본인의 분야에서 승승장구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이 책 안에는 이렇게 하면 영어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저자 본인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또 영어와 관련한 본인의 직접
간접적 경험. 예,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간접적 경험과 더불어서 예, 주변의 사례들까지 함께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재미있게 읽히는 것 같아요. 평생 작은 우물 안에 갇혀 있으면서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인생과 떨치고 나와 우물 밖의 드넓은 세상을 보며 사는 인생은 다릅니다. 물론 굳이 힘들게 우물에서 나올 필요가 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리는 꿈의 가치와 크기는 다르니까요. 당신에게 필요한 세상의 크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다만 더 큰 세상에서 원하는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는데 영어는 필수 도구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탁월한 도구가 많으면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쉬운 법이죠. 경제적으로 잘 산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으로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도 영어에 도전하는 것이 두려운가요? 이미 늦었다고 체념하고 있나요? 이제야 외국어를 시작한다고 아무도 당신을 지탄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빨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조금 더 다른 영어 학습책보다 매력적으로 느꼈던 건 영어뿐 아니라 외국어를 능숙하게 함으로써 내가 보다 넓은 세상에서 얼마나 더 즐겁게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지금까지도 못했는데 지금 와서 시작한데 잘할 수 있을까? 어렵게 공부해서 잘하게 되면 내 인생이 뭐 더 나아지는 게 있을까? 이런 망설이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힘이 있더라고요. 비행기는 이륙을 위해 전체 연료의 대부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늘을 날기 위해 두 날개에 달린 엔진이 지구의 중력을 극복할 수 있도록 풀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때 모은 힘 덕분에 거대한 비행기가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이륙에만 성공하면 목적지까지는 아주 적은 양의 연료만으로도 순항할 수 있습니다. 100LS 훈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영어는 지금껏 이륙조차 못한 상태입니다. 땅에서 저 높은 하늘을 향해 이륙하기 위해 100LS를 실행하세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공부해봐야겠고 마음도 먹었으니 그 방법을 본격적으로 알아봐야겠죠? 사실 이 책을 보는 진짜 이유는 그 비법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는. 우선 그 비법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100LS랍니다. 간단히 풀어보면 100, 100번, L, listening, 듣고, S, speaking, 말하는 것이죠. 그럼 뭘 어떻게 100번 듣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 한 편을 100번 듣고 말하면서 훈련하라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누구나 다 한 번쯤 해봤던 거 아닌가? 그런데 효과가 없었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왕년에 영어 공부 한 번쯤 해본 사람 치고, 그쵸? 미드, 영화 가지고 공부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했던 것과 뭐가 다른 거지?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요. 전 미드나 영화를 보면서 공부할 때도 듣거나 말하면서 공부한 게 아니라
읽고 외우는 연습만 했던 거더라고요. 화면은 틀어놓고 보고는 있는데 귀와 입에 집중하기보다는 대본을 열심히 보고 읽고 또 그 표현을 외우기 위해서 열심히 암기하기 바빴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고 또 정작 그 표현을 누군가 말해도 전혀 못 알아듣고 악순환이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제대로 듣고 말하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늘 영어가 목에 걸린 가시처럼 이게 못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왜 우리 그동안 읽는 연습은 많이 해서 독해는 조금 하잖아요. 그러니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정작 사람들과 그런 직접적 교류는 안 되고 한숨이 나오죠. 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진짜 학습이 아니라 언어를 공부해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백 LS 성공을 위한 팁. 우선 간절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 포기하고 싶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목표는 큰 힘이 된다. 좋아하는 배우가 출연하거나 정말 좋아하는 영화를 선택한다. 100번을 보더라도 지겹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르는 일상생활에 가까운 영어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현대 로맨스 영화를 추천. 그럼 본격적인 5단계. 1단계. 자막 없이 첫 번째 영화 한 편을 통으로 본다. 2단계. 한국어 자막으로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장면을 이해한다. 3단계. 영어 자막으로 보며 들리지 않는 구간의 표현을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의미를 공부한다. 4단계. 들리지 않는 장면의 대사를 구간 반복한다. 5단계. 자막 없이 영화를 97번 본다. 어떻게 잘 숙지하셨나요? 그래도 1, 2단계는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보기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3, 4단계가 정말 성실함과 인내심이 필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이 단계가 우리의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튼튼한 초석이겠죠. 아마도 대부분 포기하게 된다면 또 이 3, 4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열심히 노력해보면 잘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막 없이 97번 영화 보기. 사실 보통은 3, 4단계를 마치면 한두 번 확인 차원에서 영화를 더 보고 그렇게 그냥 끝을 내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런데 97번을 봐야 하는군요. 제 귀가 뚫리지 않았던 근본적 원인은 오히려 5단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란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왜 공부해야 한다고 마음먹으면 힘든 고통의 시간을 감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 어떻게 3, 4단계를 잘 거칠 수도 있는데 오히려 5단계는 꼭 필요한 단계가 아니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그냥 소홀히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듣기 실력은 이 단계를 거쳐야만 향상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렇게 한 편만 죽어라 5단계까지 진행하면 우리의 영어 공부는 끝일까요? 물론 아니죠. 그 다음에 영화 9편을 더 100LS 하랍니다. 예, 여기서 살짝 멘붕 오는 소리가. 네. 한편의 영화는 비행기가 이제 이륙에 성공한 것이래요. 온 힘을 다해 하늘을 나르는 데 성공했으니 이제는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선 다음 단계가 필요한 거겠죠. 그러면서 저자는 영어 실력을 또 더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는 다른 새들보다 튼튼하고 아주 큰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큰 날개와 물갈퀴 발 때문에 뒤뚱거리며 걷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른 새들의 놀림감이 되었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알바트로스의 날개는 굉장히 넓고 커서 평상시에는 제대로 펼치기조차 힘듭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만 클 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모든 새들이 하늘을 나는 것을 포기할 때야 비로소 알바트로스는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큰 날개를 활짝 펴고 바닷바람을 이용해 웅장한 비행을 하며 다른 어떤 새들보다도 더 멀리 오래오래 날아갑니다. 사실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어느 시점인가 정체감을 느끼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저자는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알바트로스의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묵묵히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도전 의지 불끈 생기시나요? 사실 제가 책을 속속들이 다 소개해드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에세이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이렇게 영어 학습책 한 권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영어 공부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읽게 된 책이었는데 책수다 라디오 청취해주시는 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시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짝은 두서없지만 열심히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책수다 라디오는 함께 나누고 싶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만 있다면 장르 불문, 취향 불문하고 어떤 책이든 가지고 올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추천도 기다립니다. 좋은 책, 함께 나누고 싶은 책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두고 이만 마칠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